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카카오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요 미스테리. 오늘의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조금은 괴기스러운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2012년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라는 지역에서 신비로운 인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인체 표본 전시회가 열렸죠. 그곳에 가보시면 다소 좀 징그럽지만 굉장히 적나라한 인간 그 신체 내부의 모습이 표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회를 찾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인체 표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는데요. 그 표본은 바로 여기 사진 속에 이거였어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왜이냐면 여자의 인체였는데요. 8개월 정도 된 태아를 뱃속에 품은 채 사망한 임산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이게 단지 임산부로서 이렇게 배가 나와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표본을 본 중국인들이 놀란 이유는 이 표본이 살아있을 때 이게 누구였는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누구였냐? 여기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꽤 잘 나갔던 아나운서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장웨이제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이 인체 표본의 얼굴 형태, 그리고 눈, 코, 입, 비율, 그리고 키하고 발 사이즈까지 굉장히 놀라울 만큼 이 중국의 장웨이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중국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그녀가 실종 당시에 임신 8개월이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됩니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의 다렌시라는 곳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장웨이제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지성미까지 겸비한 정말 많은 남자들이 선망하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가 당시 그 다렌시라는 곳의 시장이었던 한 남자와 내연의 관계였던 거예요.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시라이라고 합니다. 보시라이는 당시의 부정부패 그리고 범죄 척결 막 앞세우면서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성미가 있고 아름다운 아나운서 여자와 야망 있는 정치인이 만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죠. 왜냐면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웨이제하고의 관계는 사실 불륜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장웨이제는 자신의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분명 내가 사랑하는 이 보시라이란 남자가 아내와 이혼을 한 후에 나와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적인 야망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던 사진의 그의 아내는요. 중국에서 유명한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 보시라이는 장웨이제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장웨이제는 임신한 몸으로 갑자기 실종됩니다. 자, 그리고부터 16년이 지난 2012년 바로 미국에서 이 전시회가 열리게 된 거죠. 사진 살짝 크게 보실게요. 와. 자, 중국인들의 제보에 의해서 그녀의 인체 표본이 미국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게 제보에 의해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경악했어요.
물론 다 잊혀져 버린 아나운서이지만, 아니, 번듯하게 이렇게 태아를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가 인체 표본이 된다는 건 너무나 소름 돋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장 웨이제의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을 취재하던 미국 방송사에 한 남자가 제보 전화를 하게 돼요. 그의 이름은 순더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중국에서 살해당한 시신을 비밀스럽게 인체 표본 공장에다가 공급하는 일을 했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남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중에 하나가 장 웨이제였다고 고백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이 그럼 과연 누가 이 인체 표본을 만들었는가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장 웨이제의 시체가 맞다면, 이렇게 시체를 인체 표본으로 만들었다면 이걸 모르고 한 걸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도하게 된 군터 폰 하겐스라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독일군 해부학자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많은 인체의 신비전을 이 남자가 이제 주최를 하게 됐죠. 사실 이 남자에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혹시 당신 시신을 불법적으로 매입해서 인체 표본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었던 거죠. 그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실제로요, 그가 이렇게 이 인체 표본을 만드는 데 분명히 많은 시체가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뜻 나 죽으면 너 인체 표본 만들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들은 건데 물론 공식화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겐스라는 사람은 중국의 사형수들 있죠. 사형수들을 죽으면 불법적으로 그 시체를 매입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장 웨이제와 인체 표본과 그걸 만든 하겐스와 또 하나의 우리가 의심해 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부죠. 분명 여긴 무언가의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하겐스는요, 인체 표본을 제작하는 공장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대 규모는 중국의 다렌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곳에서 전 세계적에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 사용되고 있는 인체 표본의 약 80%가 이 다렌시에 있는 연구소, 공장 이런 곳에서 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감 오시죠? 그런데 이 공장은 이 남자 보시라이가 다렌시의 시장으로 있을 때, 역임을 하고 있을 때 설립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또한 변호사였던 아내, 보시라이의 아내가 법률 자문을 맡아서 이 부부의 협조 아래 이 공장이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중국 언론은요, 이 전시가 된 임산부의 이 표본 있잖아요. 이게 장 웨이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언론들이 하겐스에게 갑니다. 야, 하겐스, 너 도대체 이 시체, 이 사람 어디서 데려온 거야? 우리한테 정체를 밝혀! 하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겐스가 유족이 신분 밝히는 걸 영 원치 않아서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하고서 표본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밝혀? 안 그래요? 물론 진짜로 계약상으로 나는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줬어요.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나의 아내와 친했던 중국인 친구이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시신이라고만 밝혔어요. 뭔가 냄새나. 뭔가 냄새나.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과연 이 인체 표본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 인체의 신비라는 전시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저는 이걸 다 모형으로 만든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인체 표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정식적으로는 승인받은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사람의 피부를 다 벗겨냅니다. 그래야 그 몸 안에 있는 근육이나 뭐 이런 조직들이 다 그대로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시체에 남아있는 모든 액체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라 작업처럼 바짝 말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포함한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빼내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매달아 놓게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서 계속 신체 조직이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그 부패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화학 약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살아있었을 때 있었던 그 신체 조직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화학으로 만드는 거죠.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혹시 이 방송 중에서도 아마 이 한국에서 있었던 인체의 신비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용산 무슨 전쟁박물관인가? 거기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도 아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그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 하겐스라는 사람이 이 시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포즈를 취합니다. 뭐 운동을 하는 장면, 뭔가 손을 이렇게 하는 장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괴기스러워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인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적인 모양들을 여기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남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사실 암시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남녀가 마치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걸 이 인체 표본 두 사람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 부분은 이제 전시회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좀 생각나는 레파토리가 있으셨을 거예요. 마침 우리가 무슨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남자가 유부남이야. 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어.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아내게 됐어. 난 그 여자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내고 그의 여자를 버렸어. 그런데 와이프가 임신 사실을 알아냈어. 그래서 안 돼! 하면서 그 여자를 살해했어. 그리고 나서 질투심에 이글거려서 평소에 자기가 도와주고 알고 지내던 인체 표본 박사에게 시체를 넘긴 거야. 그러면서 죽어서까지 이 여자가 수치스럽게 되도록 만든 스토리는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니까 내연녀를 지금 박제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시라이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기소가 되지 않았으면 보시라이와 그의 아내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한 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보시라이와 그의 아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사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아내의 이름은 구카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내 구카라이는 이 두 부부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영국인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헤이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국인인데 이 헤이우드란 사람이 사실 말이 많지만 구카라이라는 여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산가리로 독살해서 헤이우드를 죽이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쉽니? 청산가리로 독살을 해요. 그래서 살해 혐의로 기소가 돼요. 그리고 그녀는 순수히 살해 혐의를 자백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이 살인에 대해서 은폐한 죄를 법정에 서게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국하라인은 사실 얼마 전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왜 순수하게 자백을 했을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을까? 근데 실제로요, 이건 제가 경향신문에서 읽은 건데,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통 2년 정도가 흐르면 종신형으로 감형이 됐대요. 그리고 7년 동안 얌전히 감옥에서 잘 있게 되면 치료 목적으로 가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면 그녀는 변호사였으니까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살인사건은 내가 빠르게 인정을 해서 자백을 해서 형을 줄이고 대신에 감옥에서 얌전히 있다가 한 9년 정도만 썩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 사람을 죽인 게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인체의 신비의 이 표본, 이건 정말 그녀가 죽인 장웨이제는 아니었을까요?